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7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떻게 주제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너무 많이 충성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에서, 원래는 하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에서 두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도 첫 번째 주제를 1시간, 2시간을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네. 요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영상 네, 영상하고 좀 욕심이 너무 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마지막 주제는요. 쌍방울 김성태의 실체입니다. 자, 제가 이 쌍방울 김성태는 원래 깡패라고 그랬죠.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로 전주 나이트파였습니다. 전주 나이트파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지역에서 사채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조직폭력배가 X세대로 접어들면서 70년대생 조직폭력배로 들어서면서 단순히 주먹만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자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돈벌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조폭들은 기껏 해봤자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사채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과 결탁을 시작을 해서 사채업자들을 보호해 주다가 사채업을 직접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고리 대금업자가 조직폭력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던 그런 조직폭력배들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들이 나중에는 상경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도 움직이던, 한마디로 밤무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이런 조직폭력배들도 어느 순간 이 사채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X세대 조폭들한테 흡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그렇겠죠. 조폭들이라는 게 아무리 밤무대, 나이트클럽, 룸살롱 이런 걸 운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돈줄 전주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전주 나이트파 같은 이런 조폭들이 상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상경을 한 전주 나이트파 얘네들이 누구를 타깃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고급 룸살롱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클럽하우스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값싸게 나오는 이 골프장 같은 걸 인수를 합니다. IMF 이럴 때 골프장 이런 걸 인수를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회원제 룸살롱 같은 거를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재벌 4세, 5세, 3세 요런 애들과 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재벌 3세, 5세 얘네들이 뭘 하겠어? 얘네들 먹고 놀고잖아. 얘들하고 잘 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한테 돈도 대주고 여자도 대주고 골프장도 대주고 해외여행도 데려가고 막 하다가 얘들하고 같이 놀다가
슬그머니 얘들한테 야, 니들 혹시 이런 거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서 사채업을 하기도 하고요. 한때 한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바다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런 걸 내가 또 돈을 많이 법니다. 여기에 또 재벌 3세, 4세들이 또 많이 또 발을 담궜었대요. 자, 요렇게 해서 생겨난 돈을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예, 2000년대 초반부터, 예, IMF로 망한 그런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가 조작에 뛰어들죠. 이 과정에서 재벌 4세, 5세들이 또 힘을 모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얘네들이 투자도 해. 또는 재벌 4세, 5세 얘네들이 주가 조작하는데 돈줄을 대기도 해요. 재밌는 거는요. 재벌 4세, 5세 얘네들은 주가 조작하다가 돈 잃잖아. 돈 잃어도 걔네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돈을 갚아줘. 돈 떼일 염려도 없었던 거지. 아무튼 얘들이 쉽게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쌍방울 같은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아주 손쉽게. 그러니까 조폭이었는데 어느 순간 얘들은 기업인이 돼버려 있는 거죠. 기업 사냥꾼이 된 거지. 재벌 기업들 3세, 4세 이 날라리 애들 끼고서 남봉꾼들 끼고서.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김성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장을 해봤자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어디를 가나 저 새끼는 조폭이야. 조폭이 양지로 나와서 저 새끼 봐라. 조폭이 조폭 아닌 척 하려고 그러네. 조폭이 재벌기업 같은 거 인수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피아가 되려고 하네?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기업형 조폭이 되려고 그러네? 야,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찰한테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이 김성태는 검찰한테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죠. 주가 조작 쌍방울 전 회장 추가 기소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런 기사는요. 2010년부터 2015년, 2020년, 2014년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기사들 뿐만 아니에요. 뭐 이런 기사들 뭐 사실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조직폭력배가 기업을 인수해서 망한 기업을 인수해서 마치 자신들이 기업인 행세를 하고 있다. 건실한 기업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마피아, 뭐 일본의 야쿠자 같이 기업형화되어 있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더 이상 국가공권력이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그런 조폭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과로 쌍방울을 들어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 김성태 잡혀간 거야.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성태가 집중적으로 검사들을 자기 사회이사로 영입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민주당에서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보시죠.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이라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성태의 전적과 활동과 전과를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바뀐 김성태의 진술과 증언이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김성태의 실체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수차례 SBS, YTN, 월간중앙 등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피켓입니다. 이 월간중앙의 보도 내용인데요.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팟 전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겼던 건달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경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불법 사채업 운영, 불법 대부업체로 돈을 굴리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쌍방울 인수권을 차지해 실질적 그룹 회장이 된 건달 세계의 입지적 인물로 불려집니다. 김성태 실체 첫 번째 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달 세계에서의 평가는 입지적 인물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선 불법을 일삼고 주가 조작으로 검은 돈을 불리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인의 탈을 쓴 범법자입니다. 두 번째 PT는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2006년 김성태는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직영점 2곳을 비롯해 전주, 익산 등 가맹점 11곳을 유치했고 도박 개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SBS 보도 내용입니다. 2007년에서 12년 사이에는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쿄 에셋이라는 투자 컨설팅 회사로 둔갑해 뒤로는 고리로 막대한 재산을 착복합니다. 확인된 것만 5년간 50여 차례 318억 원을 빌려주고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지만 2017년 2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겨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번째 PT는 마찬가지로 SBS 보도 내용입니다. 도쿄 에스tet을 티그리스 태평양 통상으로 바꾸며 기업 인수합병 작업을 대주던 김성태는 2010년 1월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던 쌍방울의 제1주주 지분 40.86%를 200여억 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YTN 보도 내용입니다. 이후 무자본 M&A로 전환사채 CB를 활용하여 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찍어내며 광림, 나노스, 비비안 등 6개 기업을 인수합니다. 김성태는 쌍방울을 포함해 7개 계열사의 사회이사 총 51명을 영입합니다. 이 가운데 법조인이 22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데 검찰 출신만 9명으로 송찬엽 전 동부지검장, 양재식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오연철 전 남부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성태는 본인의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았던 김영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검사를 추후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영입까지 하며 대범함을 보입니다. 일곱 번째 PT는 SBS 보도 내용입니다. 2010년 1월 쌍방울 인수 직전부터 쌍방울 주가 조작을 했고 2011월 8월 김성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유비컴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넘나들며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김건희 여사와 닮은 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2014년 4월 김성태는 주가 조작의 정점으로 밝혀져 구속 기소됩니다. 도쿄 에셋의 실소유주 주가 조작의 주범이 김성태라는 사실을 검찰도 파악한 것입니다. 검찰은 2013년 김성태의 친동생을 먼저 기소하는데 동생은 형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PPT입니다. 친동생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성태는 도주 경력 또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얻는 등 당연히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재벌 전용 판결이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추징금도 선고하지 않았고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자, 예, 이게 김성태입니다. 자, 제가 설명한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들어있죠.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내용들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어르신들을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호남 쪽, 전북 쪽 계셨던 분들은 아세요. 원래 이 쌍방울, 원래 있던 분들,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쌍방울을 대한전선 쪽에서 인수를 했다가, 대한전선도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거를 결국 얘네들이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나오는 과정을 너무나도 지역 어르신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쌍방울 레이더스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보셔서 지역 어르신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가 무슨 짓을 했는지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역 정치인들이에요.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에요.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김성태를 키워줬어요. 몇몇 사람들이. 예. 실제로 전북 지역 정치인들 중에 몇몇 분들이 김성태 여기에 자기 비서들 막 이렇게 취업시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지금 되게 답답하고 화딱지납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 보고 있는데 함께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들이 빠뜨린, 함정에 빠뜨려 놓고서는 같이 도와줘야지. 오히려, 정세균 말이야, 정세균. 정말 진짜, 참 답답합니다. 예, 정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참, 에휴. 아마 같이 지역, 아무리 조폭이었다고 하더라도 개과천선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면은 같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같이 도울 생각을 해야지.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면은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적어도 내가 좀 나서서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변명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실은 내가 저 사람들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예? 내가 이재명 다 연결시켜줬는데, 아이고, 이거 나 때문에 저 이재명 괜히 피 보는 거다. 미안하게 됐어.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입 싹 닫고, 입 싹 닫는 건 둘째 치고, 올해 이재명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 아니지. 진짜. 사람 진짜 더럽더라, 진짜. 진짜. 예?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 했다고, 국무총리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 보면서 진짜 싸다고 말았더라고요. 에휴.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앞으로 참 정치인들 보면서 제가 씁쓸하다라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인이라는 분들, 예, 제가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정 지역의 언론인이라는 분들, 그리고 그 전북, 전주고 잘 들어. 김성태가 전주고 인맥들하고 붙어 먹은 건데 알아. 하여튼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댓글 좀 봐야 되나요? 네. 참 답답한 대목이